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뉴질랜드와 중국에 관련된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뉴스는 한 열흘쯤 된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뉴스의 한 3분의 2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좀 미지근해서, 내용이 미지근해서 녹음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는 이 뉴스 속에는, 이 소식 속에는 그 중국이 그 악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하면 사실 잠재적으로 14억 정도의 중국에 있는 청취자를 제가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포기하자. 그래서 제가 14억을 포기하는, 14억 명의 청취자를 포기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이 녹음을 합니다. 오늘 이 녹음을 하게 된, 그러니까 열흘이나 지난 이 소식을 녹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오늘 난 기사가 있었어요. 오늘 난 기사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소식과는 사실 뭐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중국에 대한 기사여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열흘 전 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온 기사는 2월 23일에 나온 뉴질랜드 신문 스타프라는 것에 나온 기사는 제목이 이거예요. China doesn't like us anymore. 중국은 더 이상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였죠. 그래서 왜 중국과 뉴질랜드의 관계가 안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 중 근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열흘쯤 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에어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항공사죠. 근데 뭐 저는 에어 뉴질랜드가 익숙하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 에어 뉴질랜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기사의 내용 말고 그 에어 뉴질랜드의 소개를 하는 글 하나를 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게 2018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는 어디 나왔냐면 travelweekly.com.au 호주에 있는 무슨 여행 잡지 그런 웹사이트인데 거기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읽기 전에 제가 그걸 의역을 하자면 그 제목이 이거예요. 에어 뉴질랜드는 더 이상 최고의 항공회사가 아니다. 이게 그 기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 말은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2018년 11월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5년 동안 에어 뉴질랜드가 에어라인 오브 더 이어 올해의 항공사를 계속 5년 동안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더 이상 올해의 항공사가 아니게 된 것이죠. 올해의 항공사가 그 다음에 된 그 항공사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이에요. 하여튼 이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This airline just dethroned Air New Zealand for Airline of the Year 2019. 이 항공사가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이 항공사가 에어 뉴질랜드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For Airline of the Year 2019. 2019년 올해의 항공사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에어 뉴질랜드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보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자기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여튼 그런 에어 뉴질랜드가 이번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세 개의 시점으로 옮겨가면서 이거를 전달하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글은 2019년 2월 10일. 이제 2월 10일은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에 중국에서 나온 기사, 중국 웹페이지를 제가 하나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보고 그리고 11일, 그 다음날 월요일에 호주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 뉴질랜드에서 나온 기사를 봐서 이 세 개의 기사에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있죠. 기사 세 개의 기사를 보면 이 뉴스를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 것인 중국 웹페이지, 중국 뉴스 사이트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뉴스 이름은 shine.cn 이라는 중국 영어 뉴스인데요. 뭐 제가 중국 뉴스 볼 일이 없지만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중국에서 원래 보도를 했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보도하기도 전에, 호주에서도 보도하기 전에 중국이 보도를 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지금 2월 시점으로 뉴질랜드에 비해서 5시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기사를 올린 시간이 일요일 오후 5시 15분인데 이때는 뉴질랜드 시간으로 오클랜드 시간으로 하면
밤 10시가 넘은 때니까 일요일 밤 10시에 뭐 뉴질랜드 기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보도하기가 좋을 때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나온 기사, 중국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거예요. 이 제목은 일관적일 건데요. Air New Zealand flight to Shanghai turns back due to lack of landing permission. 에어 뉴질랜드의 비행기가 이제 상하이로 가고 있었죠. 오클랜드에서 출발해서 상하이로 가고 있었는데 공중에서 상당히 많이 왔을 때, 좀 있으면 이제 어디인지도 알게 됩니다. 한 4, 5시간쯤 날아왔을 때인데 공중에서 너네는 그 착륙할 허가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뉴질랜드 비행기가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기사는 그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뭐 그 비행기의 기종이 무엇이고 그 비행기가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가는 목적지는 어디였고 이런 걸 소개를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클랜드에서 출발해서 상하이로 가고 있었고 그때까지의 비행 시간은 4.5시간이었고 그때 기장이 이제 기내에서 발표를 하죠. 지금 이 비행기가 중국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그 승객들이. 그래서 결국 그 비행기가 오클랜드로 돌아가요. 근데 이 비행기의 약간 특별한 점은 이거의 기종이 뭐 보잉 뭐뭐라는데 그게 이제 근래 새로 산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종 비행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된 처음 그 정보의 소스 중에 한 사람은 에릭 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상하이에 있는 뉴욕 대학이라고 있답니다. 뉴욕 대학의 지점이 상하이에 있나 보죠. 거기에 있는 무슨 교수예요. 그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내가 오클랜드에서 상하이로 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중국에 내리지 못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거 여기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A new level of China bad. 중국이 나쁘다라는 것의 새로운 수준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트위터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 그 사람이 쓴 걸 보고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왜 중국더러 나쁘다고 하냐. 그런 반응이 있었겠죠. 이거는 중국이 나쁜 게 아니라 에어 뉴질랜드가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비행기를 출발한 게 잘못인 것이지 그게 왜 중국이 나쁜 거냐라고 뭐 중국 사람들이 달려들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교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샹하이 데일리라는 그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완전 이제 기조를 바꿉니다. 뭐라 그러냐? 아, 내가 중국이 뭘 잘못했다고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가고 싶은 중국을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는 완전 내용을 바꿨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의 맨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렇게 중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에어 뉴질랜드가 어떻게 했느냐면 뭐 미안하다고 엄청 사과를 한 다음에 다른 비행기에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상하이로 출발을 해서 그 비행기는 상하이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기사, 일요일에 나온 기사죠.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월 11일에.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이제 이 소식을 보도하는 기사가 news.com.au에 올라갔어요. 월요일 아침에 이 기사가 올라갔죠. 그 기사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 중국에서 본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합니다. Air New Zealand flight turns back several hours into a journey after China denies permission to land.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출발한 에어 뉴질랜드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가느냐? After China denies permission to land. 중국 당국이 착륙할 허가를 내주지 않자 그랬을 때 이제 에어 뉴질랜드가 돌아갔다.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 전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나온 것은 그 승객이 원래는 그 중국 기사에는 승객이 몇 명인지 몰랐는데 이 기사에는 이제 승객이 270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돌아간 시간이 호주 시간으로 참 이거 뉴질랜드 비행기가 중국에서 돌아가는데 기사는 이제 호주에서 나왔으니까 호주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에 그 비행기가 돌아갔다. 그 말을 하고 공중에서 이제 방향을 바꾼 게 아침 8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통신사에서는 이걸 더 조사하는 의미에서 중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항공 관제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테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무부에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중국의 외무부에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그 질문을 무시한 것이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did not make any immediate comment 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 외무부가 중국 외무성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에서는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중국에서 그 비행기가 내릴 허가를 받지 못했을까를 추측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비행 전문가가 말했다는데 이거는 에어 뉴질랜드 쪽에서 행정적인 실수를 아주 크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 기사에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추측이 이거예요. 이게 보잉 모델이 이 비행기의 보잉 모델이 787이라는 건데 혹시 어딘가에 보잉 7717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It might have been listed as a 777 and they might have taken a 787 instead.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777이 간다고 서류에 돼 있는데 787이 가면 그건 다른 비행기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뭐 몇 시간을 날아오셨던 간에 돌아가십시오. 여기 보면 파푸아 뉴기니 위에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참고로 이 news.com.au 이 기사는 사실 그 자기들이 취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모아다가 만든 기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이름도 없는 기사입니다. 완전 텅 빈 기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사가 아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사실만 있는 대로 담백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골랐습니다. 두 번째 기사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기사를 보면 이 내용이 종결이 되는데 이것은 2월 12일 화요일에 올라온 기사이고 뉴질랜드 시간으로 아침 11시 46분에 올라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겠죠. 이거 올린 사람의 이름이 헤이미쉬 머라는 사람과 존 머라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키위 같은 키위들이죠. 이제 여기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 처음에 나온 기사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새로운 비행기라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이런 중국에 가다가 돌아오는 이 일을 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 나온 비행인 것이죠. 중국은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이번에 상하이에 가는 게 처음 중국에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중국에 과거에 서류를 냈었어야 한답니다. 이제 서류를 과거에 냈겠죠. 이 비행기가 언젠가 중국에 갈 테니까 에어 뉴질랜드의 새로운 비행기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서류를 과거에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뉴질랜드 신문에 난 이 기사에서 이런 이론을 누가 발표했다. 즉 신문사에다가 이런 문제로 뉴질랜드 비행기가 착륙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진 않아요. 한국 신문도 보다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거 나오죠. 그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 기자에게 말해준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 사람의 비밀을 보장하고 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행기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서류가 뭐 굉장히 두꺼웠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에 어디를 갈 것이며 뭐 얼마나 자주 갈 것이며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과정에서 타이완, 대만을 언급한 모양입니다. 그 타이완을 여기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state, 그 나라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중국이 니네랑 같이 일 못한다 라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에어 뉴질랜드 말고 퀀터스는 호주 항공회사죠. 2018년에 호주 항공회사더러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것은 올해 일어난 일이지만 2018년에도 퀀터스더러 너네 웹페이지에 보면 대만이 나라라고 되어 있어.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네 비행기 안 받는다 라고 중국이 말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퀀터스도 자기네 웹페이지에서 대만을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다 빼고 지역이란 말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죠.
여기 이 스터프에 나온 기사에 보면 2018년 4월 달에 중국에 있는 이런 항공 통제하는 그런 부서에서 전 세계의 항공사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돼 있냐면 여기 단어가 order예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To change how Taiwan was described. 타이완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혹은 타이완을 뭐라고 묘사하는지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나라라는 인식을 아무도 갖지 않도록 무슨 비행에 관련된 웹페이지를 보거나 혹은 여행에 관련된 상품 혹은 그에 관련된 정보를 보거나 이럴 때 대만에 가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가는 것이다. 대만이라는 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한 적이 있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다 이제 다루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문장 하나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문장이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인데요. Officials in Beijing, 베이징에 있는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관료들이 warned, 경고하였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에게 뭐라고 했냐? To remove reference to any paperwork which suggested Taiwan as a state. 어떤 서류에도 대만이 나라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있다면 다 그걸 없애버려라 라고 2018년에 말해줬는데 But someone forgot to do so. 하지만 그 전체 서류에서 뭐 일부는 바꿨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에어 뉴질랜드에 있는 직원이 그걸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비행기가 못 내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2018년에 내린 뒤 에어 뉴질랜드의 비행기가 못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 이런 새로운 비행기를 거기에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규칙이 정말 엄격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이 제목을 읽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제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Air New Zealand plane forced to turn around after airline forgot to remove reference to Taiwan.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우리가 배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 앞으로 항공회사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중국에 가는 비행기에 관련된 서류를 낼 때 대만이 나라다라는 말을 적으시면 안 된다. 그걸 알려드리는 것이 오늘 이 녹음 목표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에서는 뉴질랜드 비행기가 상하이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온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